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달 말에 네.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디게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쌤도 그러신가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간다. 제가 아무래도 연지 바쁘신가 씨보다 봐요. 연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솔직히 조금 잡고 싶은 그래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또 오늘 드디어 삼성이 네. 열렸기 때문에 오. 딱 일주일 주더라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삼성 네.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하시느라 그래서 네. 저처럼 시간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전까지 좀 할 말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취준생분들이. 그렇죠. 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만나볼게요. 잡코리아 조사 직장인 53.9%가 한 직장에서 5년 근속 경험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들이요,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하는 이유는 연봉 조건보다 좋은 동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메타 커리어 플랫폼의 조기 퇴사 및 장기 근속 경험 설문조사 결과 입사 1년 내 퇴사 경험은 20대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70.2%가 1년 내 퇴사한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기 퇴사 이유는요, 연령에 따라 달랐습니다. 20대 직장인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조기 퇴사를 감행했다는 의견이 응답률 41.2%로 가장 높았고요. 또 30대 직장인들은 입사 전 제시받은 직급과 처우 등의 조건이 입사 후 달라져서가 39.6%였습니다. 또 이 40대 직장인들은요, 워라밸 불균형이 33.9%, 즉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을 이유로 1년 내에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들 중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경험자는 53.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에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복수 응답으로 꼽게 해봤는데 이 연봉이나 근무 환경 조건보다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쩌다 보니 이직 기회를 놓쳤다가 36.6%였고요. 또 워라밸과 복지제도 등이 만족스러워서가 29.7%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 5년 근속 경험자 중에서 46.7%가 한 곳에 오래 있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답했고요. 또 그 이유로는 안정적인 곳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곳을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53.8%, 또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가 51%였고요. 경력 또는 직급이 무거워져서 오히려 이직이 쉽지 않다가 28.7%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그러게요. 되는데요. 네. 이 무엇보다도 연봉이나 근무 환경 등의 조건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영향이 근속을 했다는 것에 좀 눈에 영향을 띄는데, 준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세요, 쌤? 일단은 우리 연지 씨는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내가 어느 회사를 좀 오래 다닐 수 있다. 연봉입니까? 좋은 동료입니까? 연지 씨 입장에서. 근데 음. 머리로는 약간 연봉일 것 같은데요. 일단 막상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네. 근무 환경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동료? 네, 좋은 동료가. 머리로는 좋은 동료인 것 같은데 몸으로는 연봉이 따르는 게 아니라 네, 반대네요. 반대로. 네. 오히려. 되게 이렇게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나 네. 봐요, 연지 씨. 네. 근데 저하고는 관계가 왜 이렇게? 이렇게 훅 들어오신다고요? 일단은 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마다의 가치관이 좀 다르니까 네.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몇 년 차냐가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약간 좀 전년 차일 경우에는 네. 일단은 연봉이 좀 아쉽잖아요. 뭐 네. 내 앞에 숫자가 3자냐 4자냐 5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나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움직이고 싶어 할 텐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직급 이상 올라가면은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도 좀 따지는 것 같고요. 약간 좀 다른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게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숫자의 변화는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이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어떻게 이 좋은 그 동료를 설정하냐면은 되게 멋진 상급자. 그러니까 멋진 상급자가 물론 일을 잘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을 잘한다는 것에 그중에 제일 큰 거는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있고 어떤 일이 됐건 나를 뭐 다 커버해 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분과 좋은 관계 설정하면 그분 자체가 소위 잘 나가시게 된다면 네. 그분이 항상 찾게 되는 팀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어디 회사를 가면은 뭐 임원이 바뀌면 그 임원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채용한다는 것처럼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동료, 뭐 말 그대로 진짜 나랑 같은 동기일 수도 있는데 네. 특히나 상급자분께서 굉장히 좀 잘나셨고 저분하고 좀 일을 하면 나도 성장할 네. 것 같다. 배우는 면도 있고 나중에 저분이 만약에 임원이 되신다면 네, 나도 네. 같이 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애자일이라고 많이 하죠.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서열화, 연공 서열화 됐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애자일 조직으로서 어떤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만 가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내가 원하는 팀원을 좀 구성하겠다. 네.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말에 오랜만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서진 씨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나영석 PD에 아, 뉴욕을 또 가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나영석 씨 그 멤버들이 작가분들도 그렇고 원팀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계속 그 몇 년째 하고 있는 익숙한 겁니까? 그림이 또 나오는. 그렇죠. 네. 그게 결국에 이제 좋은 동료랑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네.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다가 연봉이 됐건 아니면 좋은 동료가 됐건 그리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20대 분들이 가장 퇴사 경험이 높다라고 했는데 1년 내 퇴사한 경험이 72.2%다. 네. 이건 뭐 이분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발을 빨리 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발을 빨리 뺀다는 것 자체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거나 넌 적응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 분들한테 있어서 이직은 약간 하나의 경험? 그렇죠. 네. 좋은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가야 할 어떤 절차, 네. 프로세싱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간 곳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네. 거기에서 경력을 쌓아서 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올드루키로서의 채용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당연시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타이틀이었죠. 5년 이상 근속한 경험자가 53.9%였다. 네. 좋게 해석하면 절반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네. 사실 예전에는 5년 이상은 당연한 거 아니냐. 보통 대리직급 이상부터가 네. 몸값이 이제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네. 대리가 보통 한 7에서 8년 네. 그 정도 이제 그때부터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또 5년으로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이 말인즉슨 또 기업에서도 직급을 줄 때 요즘 물론 뭐 직급이 파괴됐다라고 하지만 5년 정도가 이제 실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봐서 아무래도 허리에 속하는 그분들이 네. 53.9%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연지 씨가 말씀해 주셨을 때 웃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직 기회를 그러니까요. 놓쳤다. 그죠? 이 어쩌다 보니라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뭐 이래저래 뭐 큰 불만 없이 다녔는데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생각도 못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전 또 눈에 띄었던 게 5년 근속 경험자 중에서 네. 46.7%가 한 곳에 오래 있은 것을 후회한다고 답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뭐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주위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래 계속 있는 조직은 조직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 네.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 있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도 좀 없고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의 전망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어서 후회한다라고 답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네. 제일 이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들에 있어서의 이직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너무 편해진 거죠. 아, 굳이 내가 옮긴다면 뭐 연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네. 그에 비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어. 특히 이제 경력으로 가시면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넌 어디서 뭘 하다 온 사람이니?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거를 이제 굳이 그렇게 감당하고 싶지는 않은 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조직이 좀 편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좀 세상이 네. 많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이직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 네. 예전에는 5년 이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근속 연수, 오래된 근속 연수였을 텐데 그것도 좀 짧아지고 있다는 걸로 봐서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자리 문화라는 게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다. 네, 이 그런 부분들을 것 좀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한국 직장인 재택근무 월 1.6일 34개국 중에서 최하위였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멕시코 기술자치대, 독일 IFO 연구소가 지난 4월에서 5월 34개국 직장인 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직장인의 월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1.6일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2일, 대만은 2.8일, 또 중국은 3.2일을 기록해서 대부분이 2일에서 3일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택근무 일수가 많았는데요.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6.8일을 기록한 캐나다였고요. 영국과 미국, 호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MIT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가별로 상이한 주거 환경이 이 같은 격차를 부른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작은 아파트에서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그 경우가 많아서 이 사무실에 복귀하는 경우가 늘어났을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요. 연구진은 상사에게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갖췄는지도 재택근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짚었는데요. 또 한국에서는 많은 직장인이 아예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면서 그중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고요. 또 모든 직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쌤 보니까요. 재택근무를 하면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국내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도 좀 출근을 하는 분위기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이 기사를 또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근로 문화, 네. 기업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재택근무라서 가지고 왔는데 좀 죄송하지만 네. 그냥 단순히 재택근무 일수가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네. 왜 재택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될 텐데 네. 이게 과연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 생산성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네. 조사가 된 건 아닌가. 네. 근데 지금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재택근무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좀 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과연 노동 생산성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상 제가 또 이걸 어떤 언론사에서 본 내용이긴 한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지인도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점점점 분위기가 회사를 나와라.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급여를 깎겠다. 네. 등등. 근데 이미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미국도 이 비싸잖아요. 렌트가. 맞아요. 거주비가 비싸기 때문에 좀 외곽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들어오라고 하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해서 지금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노동 생산성이 확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무엇인가의 좀 문화. 음. 아주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지 씨가 직원분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재택근무를 선호하시겠죠. 네, 그렇죠. 굳이 뭐 회사 나갑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연지 씨가 이 급여를 주는 대표님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은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그렇죠.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네. 내 눈앞에서 일하는 걸 보여줘. 봐야죠.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네. 갈릴 텐데 사실상 이게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 그 다음에 좀 약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했는지 봤더니 SK 하이닉스 가서 봤대. SK 하이닉스 지금 영업이익이 몇 %가 주저앉았는데요. 네. 이분들이 그럼 회사 입장에서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데 괜찮아. 회사 재택해. 이럴 수 있어. 재택근무해. 라는 분위기란다면 야, 재택근무는 좋은데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졌다라는 통보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네. 약간 그런 위기감도 느껴지니까 네.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되잖아요. 네, 정성적인 나가야죠. 측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도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뭐 다른 재택근무를 주로 하고 있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싶고 지금 네. 지금의 시기에서 봤을 때는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약간 분위기가 네. 조금은 이상하지 않을까,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이 물론 정답은 없는 거지만 네. 직장 생활을 잘하는 스킬 중에 하나는 눈치를 잘 봐야 돼. 분위기가 어떤지 중요하죠. 잘 봐야 네. 돼. 우리 상사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결제 받으러 딱 갔는데 그게 하나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분 아주 좋을 때 결제. 그렇죠. 네. 오케이.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은 눈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여러분들 눈치껏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정량적으로 재택근무가 좋아 나빠 이건 아니지만 네. 눈치껏 행동하자.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또 요즘 같은 때 기술 아닐까 싶어서 네. 요 기사를 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5년간 38만 명 채용 약속했지만 1년 새 더 좁아진 취업문이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와 함께 하반기 신입 공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달 중으로 채용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삼성, 현대차 등도 속속 채용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일부 업종을 빼고는 기업 전반적으로 고용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취업 포털에 따르면요.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가량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었는데요. 이 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채용 규모가 노란불입니다. 이 삼성그룹은 지난해 향후 5년간 8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전에 비해 순증폭이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이 있는 대기업은 4.9%에 그쳤고요. 또 지난해 15.3%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네. 좁아진 취업문에 대한 기사인데 이거 채용 시즌 때마다 매번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네. 기분 탓인가요, 쌤? 도대체 경기가 네. 언제 좋아질 건지 항상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취업 시장도 항상 채용 규모가 늘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고 뭐 제가 네. 취업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네. 첫 번째 일단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되는 분은 델롬델이다. 다 잘 되더라고요. 하나만 되면 좋은데 두세 개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될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좋죠. 네. 무엇보다 채용 규모가 다행이에요. 그래도 노란불이다. 네. 빨간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희망적이다. 그렇다면은 내년은 과연 좋아질 것이냐. 내년 과연 되게 해피하게 좋아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번 삼성 채용은 어때였어요? 이번에 삼성은 제가 딱 방송 나오기 전에 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웬만한 계열사들은 다 열렸습니다. 어.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네. 삼성전자 판매,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 화재, 카드, 생명증권, 금융 쪽도 다 열렸고 물산에 리조트, 건설, 패션 상사도 열렸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제1기획, 호텔신라까지 해서 네. 삼성 자산운용 여기 빼고는 그래도 이제 삼성 쪽에서 다 열렸는데 물론 삼성전자의 채용 규모만 좀 크겠죠. 네. 나머지 곳들은 그래도 어떤 명맥만 유지하고자 네. 좀 열린 것 같지만 늘 이렇게 열립니다.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몇 명을 뽑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 필요한 거는 그래도 뭐 한 명 뽑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신 만큼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내년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올 한해는 조금 쉬었다가 내년에 좋아지면 내년에 과연 좋아질까?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네. 금리도 그렇고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좀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네. 분들을 뵈면 다행히 이번엔 좀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 아직 제가 준비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마다 여러분들을 보는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의 평균치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지원해 보시고 네. 한 10월 정도까지 내가 성적을 받았는데 그게 조금 미진하다라고 네. 하면 이제 그때부터의 플랜을 세워주시는 게 좋으니까 네. 일단은 9월과 10월에 제일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때 네. 적극적인 도전을 좀 하자. 그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쌤 말씀 중에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델롬델이다. 네네네. 근데 그 델롬델이 하나만 되면 좋은데 여러 개가 된다고 네. 하셨는데 그 델롬델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지금 특히 이제 이쪽에 나온 게 사기업이니까 네. 사기업 채용에 있어서의 트렌드는 관련해서의 경험과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서류 통과할 확률도 높고 네. 면접 때 말씀하실 소재거리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을 것이다 아.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네. 올드루키 분들이 많이 지원할 아.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을 잘 어필해 주시는 거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센과 단짠 취업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앙컴의 앙정현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